네, 시대인재 학원에서 한영외고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이준일 쌤입니다. 자, 오늘은 2021 현 이제 중3 학생이죠. 중3 학생의 한영외고 입학 예정자들에 대해서 겨울방학을 한영외고 통합과학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런 제목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첫 페이지는 그대로 한영외고 통합과학 겨울방학 이렇게 준비하자. 시대인재 학원 이렇게 박아놨고요. 뭐 저에 관련된 가벼운 뭐 이렇게 안내라고 보시면 되고요. 되셨죠? 자, 바로 이제 2페이지 갈게요.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는 요거 잘 아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 배당 기준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요. 영어, 수학 중요하죠. 형수 중요하죠. 그죠? 근데 과학도 중요해요. 그 말씀 드리려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고등학교 전체 3년 동안 교육부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를 몇 단위 이렇게 이수를 해라. 이수를 해라.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럴 때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사회 과목과 상관없이 전부 다 공평하게 10단위씩을 이수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셨죠? 예, 과학 선생님 입장에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과학은요 사실은 12예요. 12. 다른 건 10이죠. 10. 과학은 12입니다. 실험까지 합치면 실제로 교육부에서 12단위를 반드시 모든 고등학교에서 이수를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아셨죠? 즉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전부 다 필수 단위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되셨죠? 특히 이제 고1로만 갔을 때 우리 한영외고만 갔을 때 보면요. 한영외고는요. 1학기 때 국어도 3단위, 영어도 3단위, 수학도 3단위, 과학도 3단위예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즉 과목별로 단위수가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영수 중요하죠. 수학 중요하죠. 근데 과학도 내신에서는 공평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영수 잘 보고 과학 못 보고 그래도 뭐 괜찮다. 그런 개념 아니에요. 즉 영어, 수학이나 국어나 과학이나 전부 다 똑같이 중요한 과목이고 어느 한 과목도 놓칠 과목은 없는 겁니다. 되셨죠? 과학이 만만치 않다는 거를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학기별로 좀 제가 좀 구체화 시켜 놓은 겁니다. 1학기 때 3단위, 2학기 때 3단위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실험을 1일씩 합니다. 그럼 합이 6, 7, 8이죠. 근데 교육부에서 원하는 거는요. 12단위를 정확하게 이수를 해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3학년 때도 사실 과학사와 융합과학은 진로 선택인 과목인데 우리 한영외고는요. 여기 이제 9등급으로 해서 9등급으로 해서 들어가요. 똑같이 들어갑니다. 9등급으로 해서. 되셨죠? 그래서 분명히 보셔야 되는 과목이고 즉 다 합치면 6, 7, 8, 9, 10, 11, 12가 나오죠. 12가 딱 맞죠. 어느 학년, 어느 학기 과학 관련 어느 과목도 버릴 게 없다는 겁니다. 내신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과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더 강조해드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1, 2학년 때는 지금 계속 한 3년간 변함이 없었고요. 3학년 때 이제 요게 과학사, 융합과학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건데 생활과학인 경우도 있었어요. 생활과학. 되셨죠? 근데 아마 우리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고1 될 친구들, 2021 고1 될 친구들은 융합과학을 할 것 같아요. 융합과학 할 것 같습니다. 융합과학 좀 보시면 되고요. 됐죠? 계속 이제 해왔던 게 뭐냐면 선택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 과목만 거의 하는데 생활과학 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새로 나온 거 보니까 융합과학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만 참고하시고 되셨죠? 그럼 이제 바로 2페이지로 가볼게요.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3페이지죠?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 다음 페이지는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 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쿨인포라고 해서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이런 사항들을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되셨죠?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꼭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부분입니다. 교육활동. 교육활동이라는 부분에 들어가면 밑에 있는 것처럼 학교 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교육과정 나와 있어요. 교육과정. 그 다음에 어떻게 평가할 건지 나와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과별, 학년별 교과 진도 운영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진도 어떻게 나가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죠. 참고적으로 여기는요, 과학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학도 그렇고, 국영수, 뭐, 사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제 제가 제일 강조드리는 거는요, 여기서 쭉 가시면 끝에 학업 성취사항 있죠. 학업 성취사항. 요겁니다. 요거.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 교과별, 학년별 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 기말, 수행평가 어떻게 반영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되셨죠? 요거 참고하시고요. 지금 내가 올려놓은 요거는요. 2018, 2019 얘기입니다. 2018, 2019 얘기고요. 2020도 요래 써야 하는데요. 요래 써야 하는데 올해 코로나가 좀 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안 됐어요. 이렇게 안 되고 실제 어떻게 했냐면요. 다음 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 보시면 요게 이제 2020 1학기 때 요렇게 진행했습니다. 지금 2021 우리 친구들 1학기도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돌아가 보시면 2019까지는요. 수행이 70이었어요. 70. 되셨죠? 근데 2020 와서 수행이 40% 떨어졌어요. 보시죠, 여기. 즉 중간 기말이 더 중요해졌어요. 학교를 잘 못 가고 비대면 온라인 구글 클래스를 주로 한영을 활용했는데 그걸 함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내신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정부에서 수행평가 비율을 떨어뜨리고 올해 2020이요. 시험 헤드 포인트를 둬라 했던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실제로 한영도 60대 40으로 됐죠. 수행의 비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앞에는 보시면 수행이 70이었죠. 근데 다음 페이지 갔더니 수행이 40% 떨어집니다. 보이시죠? 즉 학교 시험이 더 중요했다. 되셨죠? 실제로 시험이 많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행평가는 어머니들이 아시겠지만 기본 점수라는 게 있어요. 기본 점수. 그래서 정말 완벽하게 뭐 망친 그런 거 아니면요. 이게요. 40에서 실제로는요. 39, 38 이 정도는 보통 기본입니다. 39, 38은 기본이에요. 여기 보시면. 되셨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오시면 수행평가 뭐 있냐면 탐구 실험 및 조사 및 발표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건데 실제로는요 학교를 못 갔기 때문에 주로 시험을 봤어요. 시험. 즉 중간이나 기말이나 수행고 다 시험이었다는 거죠. 시험. 즉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잘 본 친구는 좋은 성적 받는 거고 그쵸?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이제 노력 안 하고 뭔가 이제 제출 이런 거 내는 거 이런 거 발표 이런 거 열심히 한 친구들은 물론 기본 점수가 있으니까 뭐 큰 차이가 없었겠지만 크게 이제 많이 플러스가 된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즉 시험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요 페이지가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걸로 하이라이트 부분인데 선생님별로 제가 이제 분석을 좀 해놨습니다. 우선 그 시험지 이게 중간 시험지 여기 이제 기말 시험지인데 1학기 거요. 되셨죠? 겨울방학 수업은 8회로 진행할 거고 8회입니다. 8회. 그 다음에 1학기 진도를 다 완료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실 때 제가 이제 1학기 시험지를 특별하게 좀 더 넣어둔 거고요. 되셨죠? 자, 여기 다시 보시면 중간하고 기말 보시면 중간이 객관식 19개, 단답형 3개, 서술형 2개, 서술형 20점, 객관식 단답형이 80점. 되셨죠? 기말이 객관식 24개, 단답형 없었고요. 서술형 하나. 90점, 10점. 되셨죠? 서술형은요. 중간, 기말 가면서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2학기 때는요. 서술형이 없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 한영은 객관식 단답형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또 말씀을 좀 해드리고 되셨죠? 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선생님별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2019까지는요. 김땡땡쌤 있어요. 김땡땡쌤. 되셨죠? 근데 2020에 이땡땡쌤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분은 시험 문제를 아주 어렵게 내셨고요. 조금 쉬워지긴 했어요. 근데 한영여고 과학 문제 자체가 워낙 좀 개성이 강한 문제라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영예고 학원 다니면서 제 수업 들으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요. 다른 학교 강남, 서초, 송파, 뭐 특목, 자사, 외고 어느 학교 문제를 풀어도요 다 잘 풀어요. 우리 한영예고 친구들은. 근데 다른 학교 친구들은요. 한영예고 문제를 풀면요. 엉망됩니다. 그게 뭐냐면 한영예고 문제가 뭐 워낙 어려웠다. 이런 차원보다는 개성이 정말 강해요. 시험 문제가 개성이. 그거에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한영예고 수업만 뭐 9년 이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고 따라주시면 제가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참고적으로 한영예고 친구들 현 2020 전체 재학생 중에 절반 정도는 저희 수업을 듣습니다. 이건 팩트고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안내를 좀 해드리면 이땡땡 쌤은요. 기존 쌤처럼 2020에 새로 오신 이땡땡 쌤은요. 기존 쌤처럼 개념 통합 문제를 내세요. 요거 뭐냐면 1강, 뭐 2강 따로 내는 게 아니라 1강, 2강 합쳐서 2강, 3강 따로 내는 게 아니라 2강, 3강 합쳐서 개념을 통합해서 문제를 내요. 좀 어렵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어 비문학 문제가 예전 선생님도 지금 선생님도 계속 냅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기 시험지 보이실라나요? 말 되게 많은 거 보이시죠 여기? 우리가 국어 문제 낼 때 지문 엄청 길고 문제 하나 나오죠. 여기 반쪽에 페이지 전체에서 반 페이지가 그대로 한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가 매년 있어요. 좀 까다롭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우리 전공 물리신 선생님, 그죠? 물리쌤이시거든요. 요 분이 이렇게 내십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세부 내용은요, 그대로 좀 활용을 하시고요. 근데 지난 선생님보다 이번 선생님이 프린트 내용이 더 정리가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프린트 꼼꼼하게 봐야 되고요. 실험 문제는 이제 모든 과학생이 다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거나 큰 틀에서 난이도는요, 조금 떨어졌어요. 조금 떨어졌어요. 이제 학생들한테는 뭐 도움이 되긴 할 텐데,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저는 이제 떨어졌다고 하는데 애들은 여전히 이제 어렵다고 하는 거는 뭐 정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새로 오신 분인데, 이분 이제 여담인데 어머니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생물 선생님 밑에 보이시잖아요. 임땡땡. 이분이 2021에 61살이 되십니다. 지약 우땡땡 선생님이요. 이분이 2021에 53이 되세요. 50대, 60대 되셨죠? 이분이 2021에 25. 느낌 오실까요? 이분이 주도적으로 실질적인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수행평가도 내시고요. 세특도 이분이 하시고요. 서술한 거 다 이분이 내십니다. 그래서 이분 내는 문제가 난이도도 제일 있는 편이고 서폭 하향이라고 했지만, 그래서 이제 물리 다 아시겠지만 과학은 물리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 관련 물리 선생님이 워낙 좋으신 선생님이시고 안내 잘 해주시고 프린트나 질문 잘 받아주시고요. 이분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잘 하는 게 결론은 한영 과학을 잘 보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땡땡 쌤 같은 경우는 PPT 상승했어요. PPT가 이제 장점이자 단점인데 변하지 않아요. 매년 계속 똑같이 고정불변입니다. 이게 장점이 단점인 게 뭐냐면 이분이 PPT 보면은 교육과정과 좀 다르게 업된 부분, 좀 특이한 부분, 상식적인 부분이 꽤 들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장점은 안 변하니까 계속 공부하면 비슷하겠죠. 그죠?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다른 학교랑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개성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영 수업을 오래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연히 뭐 고정불변 PPT니까 누적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아셨죠? 저를 잘 따라주면 뭐 큰 문제 없이 다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 문제를 계속 냈었어요. 과학 문제. 이제 더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안 나오는 대신에 문제에서 기호를 쓸 때요. 기역, 니은 쓰지 않고 영어 알파벳을 활용하는데 그때 그게 A, B, C, D가 아니라 갑자기 생뚱맞은 그 알파벳이 나와요. 뭐 M, N, 뭐 C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힌트가 있어요. 힌트. 세포 같으면 M이면 뭐 미토콘드리아, C면 클로로플라스트, 엽록체, 뭐 N이면 뉴클리어, 핵,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좀 특이해요. 그게 이제
이게 힌트구나 하고 눈치채는 친구는 좋은데 눈치를 못 채는 친구는 왜 이러지 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수행평가를 1학기 때는요, 이분이 하셨는데 2학기 되면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이 땡땡쌤으로 다 바뀌었어요. 이제 내년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조금 뭐 이게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분한테, 이 땡땡쌤한테 많이 몰빵이 돼요. 모든 과학적인 업무가. 그래서 이제 계속 드리는 말씀은 이 땡땡쌤 부분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되셨죠? 이렇게. 됐죠? 저는 이제 지구과학 우땡땡 선생님. 요분은요, 교과서에 되게 철저하게 하세요. 교과서. PPT도 교과서. 다 교과서인데, 올해 2020에 드디어 바뀌었어요. 모의고사 문제가 좀 나옵니다. 2학기 중간도 그랬고요. 2학기 기말도 그랬어요. 1학기 중간 기말은 아직 교과서였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좀 어려워졌죠. 근데 요거는 착실하게 준비만 하면 괜찮은데, 우리 친구들이 교과서를 다 보겠지만 모의고사를 다 풀기는 쉽지 않죠. 근데 이제 학원에 수강을 하면 이제 제가 이제 당연히 2020, 우리 바뀐 친구는 2021이겠죠. 2021 통합과학 문제, 2021 물화생지 1에서 고2 고3, 그렇죠? 너무 어려운 문제 말고요. 아셨죠? 진도에 딱 맞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제가 계속 다 수업 시간에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아까 드린 것처럼 세특도 이제 이땡땡쌤 물리쌤으로 갔다는 거 되셨죠?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에 포인트는 뭐냐면요, 워낙 캐릭터가 제가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영 문제를요, 다른 학교에서 풀면요 잘 못 풀어요. 다른 학교 친구들이. 똑똑한 친구들도요. 한영 친구들은 다른 학교 문제를 잘 풀어요. 그만큼 한영만의 개성이 강하다. 즉 오랫동안 한영 대비를 좀 해온 저랑 수업을 좀 진행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됐죠? 거기다가 이제 올해는 더 심각했던 게 뭐냐면, 한영은 구글 클래스를 주로 활용을 하거든요. 온라인 수업입니다. 그래서 정보 부족, 선생과의 소통이 더 힘들었다는 거죠. 소통을 하려면 문자를 하고 톡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분은 되게 잘해주셨는데 200명 이상 되는 학생을 다 이렇게 안내하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잘잘한 부분들은 좀 어려웠고, 친구들이 이제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제가 이제 나름 열심히 도움이 됐다고 제가 자부를 하고 있고요. 한영 친구들의 절반 이상, 한 100명 이상이 저희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그게 아마 어머니들한테는 되게 큰 장점이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거의 정리가 돼간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겨울방학 포함해서 제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계속 대비를 할 건데, 이제 저는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있고요. 유튜브도 있고요. 블로그도 있고요. 유튜브에 한영외고 통합과학 또는 뭐 다른 학교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느 학교 통합과학 치시면요, 제가 이제 중간 기말고사 문제를 한 2,000문제 이상 제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놨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모든 강의는 촬영하고요. 보강 동영상도 학생들한테 원할 경우에 주고받고 할 수 있고요. 시험 기간 중에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새벽 4시까지 하는 애도 있고요. 뭐 5시까지도 있고요. 제가 최대한 안 놓치고 시간 제한은 두지 않고 제가 열심히 질문을 다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커리는 보통 이게 7주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시험 범위에 따라 학교 상황에 따라 6주가 될 수도 있고요. 8주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7주가 맞는데, 예를 들어서 2학기 기말 같은 경우는 범위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땐 제가 8주를 했고요. 중간과 기말 사이는 시간이 모자라서 6주밖에 못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거나 계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되셨죠? 다음 페이지는 1회차부터 8회차까지 겨울방학 때 제가 진도를 이렇게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 중서달하는 예민하지 마시고 그냥 1학기 진도, 1학기 진도를 겨울방학 때 다 끝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했던, 2020에 했던 학교에서 했던 수행평가나 세특 부분, 각종 보고서 관련 그런 부분들도 방학 때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이런 걸 했다, 단원별로 조금씩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되셨죠? 됐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이제 저는
시대인지를 포함해서 대치동에서 2개 학원 정도를 더 추가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시대인지에서는 1월 10일 날 일요일 날 오전에 9시 30분에 개강을 합니다. 8주 쿼리가 될 거고요. 그거 다 끝나면 2월 말까지 진행되고요. 3월 들어가면 이제 중간고사 대비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되셨죠? 말씀드린 것처럼 뭐 네이버나 유튜브나 구글에 치시면 제 홈페이지나 자료가 많이 있고요. 특히 유튜브 가시면 기출문제 학교별 2019 거 한 2000문제 이상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교과서는 동화교과서입니다. 한영이. 동화가 이제 유명한 책이 하이탑 아시죠? 하이탑. 과학에서 하이탑을 만든 회사입니다. 교과서 내용 되게 좋고요. 에라 없고요.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자습서 평가 문제집, 그 다음에 사풀도 동화 그 문제집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풀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들 18부터 20까지 다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내를 이제 맞춰드리고 마무리로 그런 얘기는 꼭 해드립니다. 저는 이제 뭘 해드리냐면 한영외고 시험 문제가 정말 특이하고요. 그리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려우면 고3까지 뭐 과학 문제 다 풀면 되죠. 그런 어려운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개성이 강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영외에 맞게 한영외고를 오래 가르친 이제 저랑 수업을 들어야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잘 돼요. 그리고 제가 수행평가서부터 학교 일정에 따라 지금은 뭐 하고 다음은 뭐 하고 어떤 쌤 어떤 스타일이고 제가 선생님들 연세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미리 한번 맛을 좀 맛있게 보고 그 다음에 3월 이후에 조금 더 세부화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했을 때 정말 다들 1등급 만점 받을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할 거니까 겨울방학 때 저랑 꼭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겨울방학 때 꼭 만나기를 바랄게요. 안녕.